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스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물 다스팅. 다스팅이라는 것은 사물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 대상. 예, 의식적 주체는 방출 과정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있고, 언어를 지향하는 운동의 느낌, 노력한다는 느낌이 있는 움직임에 구심력이 있는 경우면 쾌락 원칙의 기호로 나타난다. 의식적 주체가 언제 나타나느냐? 언어를 지향하는 운동의 느낌이 있을 때, 즉 언어적 운동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쾌락 원칙의 기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적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 쾌락 원칙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희미한 지각으로 제한될 것이고, 네, 이 언어적 운동이라는 거, 이거는 희미한 지각으로 제한됩니다. 단어의 분절된 움직임에 단조로움, 창백함, 세계 부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지만 생각 과정과 관련된 모든 것이 표면에서 표현으로 진행하려는 작은 시도와 함께 의식에 도달되는 방식이다. 쾌락 원칙이 만들어내는 쾌와 불쾌 에너지, 쾌와 불쾌의 그 에너지에 언어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쾌와 불쾌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정될 때, 그때 의식에 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뚜렷한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게 아니라 단조롭고 창백하고 세계 부족으로 특징지한, 다시 말하면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인간 세계가 족된다. 예. 내가 쾌로 느끼는 것에 언어가 입혀지고, 또는 내가 불쾌로 느껴지는 것에 언어가 입혀질 때, 그것이 자신의 그 세계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주체의 세계를 조직하는 거예요. 주체의 세계를 조직한다는 것은 주체의 의식 세계를 조직한다는 것이죠. 행동 방향, 행동 방식, 행동 스타일, 이런 걸 다 규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각운동 회로에 있는 어떤 것, 욕망이, 쾌락이, 만족이 어떤 수준에서 현실원칙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한, 어떤 수준이라는 건 언어 수준이에요. 언어 수준에서 현실원칙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한 어떤 것이 소급적으로 인식되고, 유형의 어떤 것이 단어표성 형태로 인식된다. 감각운동 회로에 있는 어떤 것, 이게 이제 욕망이거든요. 욕망이 언어를 입게 되면, 그래서 현실원칙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소급적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소급적으로 해석된다, 발견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 노트레스 레벤, 생에 불가피한 그 이 욕망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원래 있던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발견이라는 것은 어디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다는 뜻의 발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적인 발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발견.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에 있는 그 욕망의 진실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발견해 나감에 있어서 단어표상의 형태로 인식되는 것이죠. 아까 언어를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언어를 지향하는 운동,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게 우리 무의식의 그 욕망을 언어화시키고 상징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징화된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단조롭고 창백하고 세계 부족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 시스템인 오메가 시스템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프로이드는 여러 경우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때론 모호하게 내심적 지각이라 언급했다. 언어를 통해서 무의식적 욕망을 창조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그 작업, 그게 내심적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희는 자의 도입으로 동일 점유가 있는 어떤 것과 균일하게 투자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아를 포함해서 유기체의 전인적인,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 세계를 다 포함한 유기체의 전인적인 어떤 감각 지각, 또 언어 시스템, 종합적 시스템을 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도입에서 동일 점유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의식과 무의식에서 동일한 점유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 원칙 시스템에는 이시로 구성되고 2차 과정 기능을 통해서 요구되는 신경 투자 운반자. 네. 신경 투자 운반자. 파라츠 노이로넨, 파라츠 캄머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라츠 트레거, 전달의 매개자다. 전달의 매개자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전달의 매개자. 이게 신경 투자 운반자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항구적으로 점유된 신경 그룹. 항구적으로 점유된 신경 그룹. 이게 현실 원칙 시스템의 이시예요. 이것이 있다. 이 투자의 유지는 규제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1차 과정에서 2차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쾌락 원칙의 규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 현실 원칙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쾌락 원칙의 영향을 받아 규제를 당해요. 그 쾌에너지가 또는 불쾌에너지가 규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현실 원칙에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쾌에너지가 과하게 현실 원칙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쾌에너지가 과하게 현실에 투자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쾌락 원칙은 자체적으로 규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규제 기능. 무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의식 기능인 한 이시이다. 이시의 개념은 무의식을 포함해서 쾌락 원칙의 영향을 받고 또한 현실 원칙의 조화가 되는 그런 전체적인 유기체의 하나의 자아다. 그것이 이시입니다. 이 락강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체가 되는, 서브젝트가 되는 것이죠. 수부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규제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불쾌든 쾌락이든 무의식 자아는 이들의 투자를 규제하며 쾌락자,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자, 이 쾌락자. 이 에너지 양을 규제하며 그 현실 원칙에 투자되는 걸 규제하며 현실 시스템은 이렇게 규제된 쾌락이나 불쾌를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쾌 에너지의 양과 불쾌 에너지의 양을 현실 원칙이 처리해야 돼요. 현실 시스템이, 의식 시스템이, 오메가 시스템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메가 시스템, 의식 시스템이 처리해야 되는 것. 그 처리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이에요. 처리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 자신이다. 폭발적으로 처리하느냐, 부드럽게 처리하느냐, 강력하게 처리하느냐, 온화하게 처리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인식하고 등록하는 시스템, 나중에 지각의식이라 불릴 시스템은 동등하고 균일하게 유지되는 한 자아순에 있지 않고 가능한 한 일정하게 생각의 기능을 규제하는 점입니다. 지각의식이라고 부르는 시스템, 이거는 자아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각의식이라고 불릴 시스템은 자아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무의식과 전의식에 걸쳐 있어요. 지각의식, 요거는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 걸쳐 있어요. 의식은 다른 곳에 있다. 사실 현실체계는 의심할 법 없이 장치를 통해 직접 들어가고 신경투자 운반자도 장치죠. 아파라투스. 무의식체계 전체에 직접 확산되며 무의식에서 그것은 그것과 함께 가져오는 양의 일부를 포기한다. 자, 여기 의식세계, 현실체계와 무의식체계,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신경투자 운반자도 그렇고 이 지각의식 시스템도 그렇고 이것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쾌락 수준, 쾌락 원칙 수준과 현실 원칙 수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무의식 수준과 의식 수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의식 수준에서 무의식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각의식이라고 불리는 거. 요 지각의식이라고 불리는 요 시스템. 요게. 그리고 아까 나왔던 신경투자 운반자.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현실체계는 의심할 법 없이 장치를 통해 직접 들어가고 무의식 전체에 확산되며, 읽어보세요. 현실체계에서 들어간 것이 무의식체계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어떠한 언어적인 운동을 하느냐, 언어를 지향하는 운동, 이 운동, 어떤 언어적 운동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의식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장치를 통해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에 확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에서 그것은, 즉 들어간 언어는 그것과 함께 가져오는 쾌락 또는 불쾌 에너지 양의 일부를 포기한다. 왜? 조절해야 되니까. 규제해야 되니까. 규제해야 되니까.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현실 원칙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오메가 시스템. 의식, 인식 시스템은 다른 어떤 장치보다 쉽게 위치할 수 없는 보다 고립된 위치에서 기능한다. 사실 오메가 시스템이라는 게 요게 해겔의 용어로 말하면 뭔가 요게 뭐예요? 요게 2성과 5성에서 요게 5성이에요. 요게 5성에 해당되는 그 작용을 해요. 네. 2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랬어요. 5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사고 과정이죠. 사고 과정. 오메가 시스템 5성. 이거는 쉽게 위치할 수 없는 보다 고립된 위치에서 기능. 하나의 독립된 위치. 하나의 독립된 위치예요. 오메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오메가 뉴런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은 외부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체 내 주기순환에 의한다. 자체 내 주기순환에 의한다는 것은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그 주기순환에 의해서 주기순환에서 이 오메가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것은 질적 표지에서 오는 기여와 관련하여 거기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질적 표지라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단어 표상 또는 단어 아니에요. 단어, 언어. 그것은 언어로부터 오는 기여와 관련하여 거기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언어가 있어야 양이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체 내 주기순환에 의해서 그 외부에 나오는, 의식 수준에 나오는 그 양이 있잖아요. 쾌양, 불쾌양. 그 양이 그 방향 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적 표지가 있어야만. 이 퀄리티 짜현이라는 이 질적 표지가 있어야만 무의식의 1차 과정에 있는 쾌락 원칙 수준에 있는 이 에너지 양이 뭐를 찾아요?
그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내 역할. 뭐가? 질적 표지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회로의 특정 지점에 대한 관심으로 개별화되고 더 나은 근사치를 허용하는 모든 출발을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적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표적에 좀 더 근사해지는 거예요. 예, 특정 지점에 대한 관심이 개별화되는 것이죠. 예, 내가 지향해야 되는 욕망의 대상의 방향, 그 표적, 그 초점, 이것이 더 근사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쾌락원칙이 자동에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보다 과정에 더 나은 접근을 허용한다. 뭐가? 질적 표지가. 예. 질적 표지가 바로 이 쾌락원칙의 자동 반복적인 양의 방출. 예. 방출. 이 방출의 그 자동적으로 방출되는 이 방출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접근을 허용한. 어디에 접근해요? 근사치에 접근해. 목표에 근사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특정 지점에. 예. 프로이드는 프리스에게 보내는 편지 52에서 지각은 즉 온시적이고 독창적인 외부 세계의 인상은 주목할 만한 경험, 즉 어떤 것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는 경험에 해당되는 분야 밖에 있다. 프로이드는 단순히 각인이나 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호를 만들고 글쓰기 순서에 속한 무언가의 의미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리더 슈리프트로 그의 생각의 시작 부분에서 바로 표현한다. 원시적이고 독창적인 외부 세계의 인상 또는 외부 세계의 경험, 이 주목할 만한 경험이 어떤 것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는 경험에 해당되는 분야 밖에 있는 게 바로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새겨진 것을 감지해내는 것, 그게 바로 지각이다 이거죠. 프로이드는 단순히 각인이나 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나에게 어떤 신경체계에 각인되고 인상에 각인되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호를 만들고 글쓰기 순서에 속한 무언가의 의미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리더 슈리프트로 그의 생각의 시작 부분에서 바로 표현합니다. 외부 세계의 경험들은 어디에 새겨지느냐 하면 신경체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 리더 슈리프트,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리더 슈리프트가 뭘까요? 뭐 비문이라고도 말하고 또 원고라고도 해요. 리더 슈리프트가 비문이라고도 하고 원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언어 구조의 그 경험이 기호로서 새겨지는 거예요. 예. 경험에 감정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기호로서 새겨지는 거예요. 예. 글쓰기. 첫 번째 리더 슈리프트는 프로이드가 4세 이전에 위치하도록 한 특정 나이에 발생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나중에 8세까지 또 다른 더 조직화된 리더 슈리프트, 즉 기억의 관점에서 조직된 무의식의 언어 기표가 더 정확하게는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구조화된 언어 수준에 이 말하자면 이 각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인이 발생하는 것이죠. 경험이 주는 각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주는 그 각인이 감정 상태로 리더 슈리프트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형태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기호 형태로 기록되는 거예요. 기호 형태로 리더 슈리프트에 각인되는 것이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지각이에요. 지각. 그게 의식 차원에 전달될 때 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각 의식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또 파라츠 트래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그 매체들이 전달 매체, 이 시스템 체계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요.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전의식 수준과 시간의 기호가 아니라 종점의 기호인 지각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네, 중요한 것은 전의식 수준과 시간의 기호가 아니라, 이거 시간의 기호라는 건 과정이죠. 과정. 언어 과정이에요. 언어 과정. 전의식 수준과 언어 과정이 아니라 종점의 수준인 지각의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지각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지각 수준에서 뭔가가 통찰이 와야 돼요. 통찰이 와야 돼요. 그게 무의식의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이죠. 이 지각이라는 건 바로 니더 슈리프트에 새겨진 기호로 각인된 것들을 해석하는 깨달음이에요. 해석의 깨달음, 통찰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세계의 의미에서 정식화될 수 있는 언어로 나아가는 논의, 가장 오래된 무의식에서 주체의 명료한 언어 형식으로 확장되는 사슬, 지각과 의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말하자면 장갑과 손 사이, 주체의 위상의 관점에서 신경장치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어딘가에 위치한다. 신경장치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니더 슈리프트가 있다는 거죠. 그 조직화된 그 니더 슈리프트의 이 위치는 신경장치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각과 의식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결국 무의식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무의식이 개입하는 것은 지각과 의식 사이에 기표 구조가 개입하는 만큼 쾌락의 원리가 개입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즉 지각과 의식 사이에 기표 구조가 개입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상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동일 점유의 형태나 특정 투자를 유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촉진에 관한 한에서이다. 이 상징화가 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바로 촉진을 위해서다. 이거죠. 촉진. 기표를 통한 상징화. 그것은 바로 지각과 의식 사이의 촉진을 위해서다. 축적된 경험 구조는 거기에 상주하며 거기에 새겨져 있다. 즉 기표에 새겨져 있다. 아까 신경계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험은 신경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의 기표 체계에 새겨지는 거예요. 언어 체계. 그걸 니더 슈리프트라고 얘기했어요. 이시의 수준, 기능하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외부 세계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무언가가 항상성 유지를 위해 방어 기제를 동원하여 스스로를 조절한다. 반면 연습 수준에서 표현되는 것은 방전이다. 이 연습이라는 것은 언어 연습이에요. 언어 연습. 상징화 연습, 언어 연습. 언어 운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방전이다. 언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방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스스로를 조절한다. 그게 바로 방전 기능이에요. 방전을 시켜야만 항상성 유지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자신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치의 전체 경제에서와 동일한 교차점을 갖는다. 구조는 방전을 조절하고 기능은 그것을 억제한다. 방전의 조절과 억제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가 자기 자신의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또한 그것을 제공이라고, 푸아라트, 제공이라고 부른다. 신경투자 운반자는 심령장치의 핵심을 구성하는 양과 에너지의 기초로서의 이시다. 신경투자 운반자도 하나의 이시다 이거죠. 하나의 이시예요. 이거는 운반자로서의 이시예요. 양과 에너지의 기초로서의 이시다.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자아로서의 이시다. 거기서 이제 양과 에너지가 조절되면서 운반되잖아요.
아까 그것을 촉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표 체계, 그것이 바로 만응연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촉진력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연결해요. 무의식 과정과 의식 과정을 연결, 지각과 의식을 연결하고, 이렇게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연결하고, 1차 과정, 2차 과정을 연결하고, 이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체계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합해서 프로이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체다. 이를 바탕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주체에 의한 현실의 첫 번째 이해로서 작용한다. 바로 이 점에서 주체인 네벤맨시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이 개입한다. 옆에 있으면서도 같은 것, 분리와 동일성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공식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네벤맨시의 복합성은 두 파트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 장치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물로서 유지된다. 즉 주체 안에 또 다른 주체는 일종의 사물로서 유지된다. 네벤맨시라는 건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은 우리 주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주체예요. 무의식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벤맨시라는 것은 전체 유기체가 가지고 전체 유기체로서의 자, 즉 이시의 이웃이에요. 그게 무의식적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적 주체, 이건 사물, 일종의 사물, 다스팅으로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 주체는 상징화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100% 상징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네벤맨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죠. 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이웃으로서의 주체,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주체다. 그것이죠. 다스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 그것이 네벤맨시입니다. 오늘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스팅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